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감염관리시설의 음압 및 시설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저를 먼저 소개하면 저는 동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 있는 윤형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첫 번째로 감염관리시설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감염관리시설의 구성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감염관리시설의 구성을 먼저 살펴볼까요? 감염관리시설이라는 것은 감염병을 잘 치료하는 공간이 되겠죠. 그런데 그 감염병이라는 것은 매개 전파 방법에 따라서 그 시설이 달라져야 합니다. 매개의 전파 대표적으로 접촉매개, 비말, 공기매개 전파 등이 있는데요. 접촉매개와 호흡기와 비말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접촉매개는 말 그대로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불필요한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료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에볼라 치료시설의 시설 구성도인데요. 이렇게 치료하는 공간의 면적을 그리고 병상 간의 간격을 굉장히 넓게 확보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의 불필요한 접촉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의료진이 들어갔을 때와 환자를 보고 나올 때의 동선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고 일방향으로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거꾸로 가는 순간 청결해 있는 청결구역이 오염된 의료진에 의해서 오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향 동선을 지나서 그 끝에는 보호복 탈의 공간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요. 접촉매개 같은 경우에는 보호복에 있는 남아있는 잔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조자가 같이 옆에서 하나 벗을 때마다 소독을 해가면서 벗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에 보조자와 함께 약품 소독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벗고 난 보호복이라던가 그 밖에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소각 처리를 하게 되고요. 소각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멸균기에서 멸균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시설을 구성할 땐 분명히 의료진이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청결구역과 그 다음에 보호복을 입고 들어가서 환자를 보는 오염구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안에 오염구역을 살펴보게 되면 환자 치료 공간도 있지만 여기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시체 보관 장소 또는 폐기물이나 시체를 운구할 수 있는 로딩존까지 갖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논의해야 될 사항은 사실 접촉매개는 아니고요. 이거는 호흡기에 의한 비말이나 공기매개 전파 감염병 시설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해봤어요. 그러면 비말, 공기매개 전파에 의한 시설은 접촉과 뭐가 다를까요? 일단은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 면적 자체는 접촉매개 전파만큼 넓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의료진들이 충분히 환자 주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장비라든가 인력이 충분히 거기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간격,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죠. 근데 무엇보다 비말이나 공기매개 전파 시설에서 중요한 것은 공기의 흐름이에요. 이것은 공기를 타고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급되는 공기와 환자가 있는 곳과 공기가 빠져나가는 곳이 이렇게 공기가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벽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흘러가겠지만 천장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여기에 급기가 돼서 공기가 나오게 되면 환자의 머리맡이나 아니면
오염구역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요. 보통 환자의 머리맡으로 많이 빠져나가게끔 하죠. 이런 경우에는 환자가 여기서 기침을 하더라도 바로 배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염된 공기가 다른 공간으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압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는데요. 이 음압을 통해서 공기의 흐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음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압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요즘에 거론되는 이야기라서 다들 낯설지 않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음압 병실, 음압 구역, 음압 기기, 그래서 음압이 되는데요. 그럼 음압을 우린 왜 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음압을 쓰는 이유는 말 그대로 공기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죠. 음압을 형성하게 되면 음압을 형성한 공간이 주변보다 공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주변에서부터 음압을 형성한 공간으로 흐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이 마이너스 기압이라는 거는 있을 수는 없겠죠. 항상 공기가 있고 기압이 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음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보다 내가 있는 공간이 공기가 더 많이 빠져나간다면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내가 있는 공간이 음압이 되는 거겠죠. 옆에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시게 되면 청결, 그 다음에 전실, 그 다음에 진찰실이나 병실로 들어가는 흐름을 나타나는데요. 청결구역이 음압이 없는 평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보통 기압을 0이라고 했을 경우에 전실에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2.5파스칼, 그 다음에 병실이나 진찰실을 마이너스 5파스칼로 하게 되면 공기가 자연스럽게 청결구역에서 전실을 통해서 전실에 있는 공기가 다시 진찰실이나 병실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센 진찰실의 공기가 밖으로 나가기가 어렵겠죠. 이와는 조금 다르게 진찰실은 음압으로 두지만 중간에 있는 가운데 있는 전실을 양압으로 해서요. 전실의 공기가 양쪽으로 불어나가면서 진찰실에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못 나가게 차단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실들에 보게 되면 2.5파스칼 단위로 제가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이것을 차압이라고 합니다. 공기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한쪽으로 흘러가게끔 압을 낮춰주려면 최소한 2.5파스칼 정도는 차이가 나야지 공기의 흐름이 잡혀요. 2.5파스칼이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보통 느끼지 못하는 압력이고요. 그 압력에 의해서 공기가 흐르는 것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연무라 그래서 담배 연기라던가 아니면 연무기라던가 우리가 연기를 발생할 수 있다면 그 연기의 흐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2.5파스칼이 아니라 최소가 2.5파스칼이라는 얘기고요. 더 차압을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공기의 흐름은 항상 청결에서 오염 쪽으로 흐르게 해야 되죠. 그래서 청결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염된 구역, 그리고 더 오염된 구역으로 가서 마지막 오염된 구역에서 배기를 통해 공기를 밖으로 뽑아내게 됩니다. 지금 다이어그램에 보시는 것처럼 청결, 전실, 진찰실 이렇게 서로 다른 실들이 인접해 있을 때 각기 다른 음압을 부여해서 공기의 흐름을 유도하는 것을 실간 차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차압을 두어야지 복합된 실이 있을 경우에 공기가 의도하지 않는 공간으로 퍼지지 않고 계획대로 흐름을 잡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의도한 곳에서 배기를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급배기, 공조설비, 헤파필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는 뭐냐면 급배기 설비하고 공조설비를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급배기 설비는 말 그대로 공기를 공급하고 빼는 설비예요. 공조설비는 공기조화 설비라고 하는 건데요. 공기조화 설비의 줄임말인데 공기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냉방, 난방,
그 다음에 습도. 그래서 공기를 불어들이고 빼내고 하는 것과 그 공기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설비는 명칭이 달라요. 물론 이제 급배기 설비를 하면서 보통 공조 설비를 같이 넣어서 급기를 하면서 공기의 온습도를 조절하면서 집어넣는 게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설비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얘기할 때는 이걸 좀 분리해서 얘기하려고 하고요. 이동형 음압기, 이거 빼놓을 수가 없죠. 이동형 음압기는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 단일 이동형 장치로서 이제 틀면은 배기를 더 많이 시켜서 주변보다 그 공간을 더 마이너스 기압으로 만드는 거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온습도 조절 기능은 없어요. 배기의 기능만 있습니다. 물론 배기구에는 헤파 필터가 달려 있어서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켜서 내보내긴 하는데요. 이동형 음압기를 쓰실 경우에는 공기의 온습도 조절은 별도의 장치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헤파 필터, 헤파 필터는 이제는 누구나 거의 다 상식으로 아시는 내용 같습니다. 굉장히 미세한 입자까지 잘 걸러주는 필터라고 얘기하죠. 근데 오염된 공기, 특히 감염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헤파 필터를 사용하셔서 공기를 걸르셔야 됩니다. 바깥에 내보낼 때에도 오염된 공기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필수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배기 설비에서 최종적으로 공기가 나가는 곳에도 설치하지만 병실이나 진찰실이나 각 실에서 배기 장치로 갈 때 각 실의 배기구에도 헤파 필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재순환 방식과 전해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단계 수준 높은 공부가 될 텐데요. 재순환 방식은 말 그대로 공기를 재순환해서 쓴다는 거예요. 실내에 있는 공기를 다시 쓰는 거죠.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진찰실 내부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벽에 에어컨과 또는 천정에 에어컨이 달려 있습니다. 물론 공기청정기도 같은 원리예요. 실내에 있는 공기를 그대로 다시 빨아들여서 온도를 조절해서 내보낸다던가 또는 공기청정을 해서 내보는 거겠죠. 이 경우에는 공기 안에 있는 바이러스는 그대로 있고요. 공기의 온도만 조절돼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에어컨이 공기를 내보낼 때 이 오염된 공기가 사방으로 퍼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음압이라는 것을 형성해서 공기의 흐름을 잡고 청결구역에서 오염구역으로 흐르도록 방향을 잡아서 최종적인 오염공기를 배기에서 뽑아내는 계획을 세웠다면 중간에 이런 시설들이 있을 경우에 그 흐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 안에 있는 의료진들이 그런 흐름이 없으니까 어디가 청결이고 어디가 오염인지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장치가 될 수가 있어요. 펜코일 유닛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잘 쓰시지는 않는데 펜코일 유닛도 마찬가지로 내부 공기를 빨아들여서 히팅을 한 다음에 확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치들은 가급적이면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그림은 마찬가지로 전해기 방식인데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가 볼까요? 실내에서 배기된 공기가 배기팬으로 들어간 다음에 일부 공기만 밖으로 배출되고 일부 공기는 다시 외부 공기와 섞여서 급기캔을 통해서 급기가 됩니다. 이 경우는 이미 사용된 온도, 공기의 온도를 재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는 있어요. 다만 옆방에서 빨아들인 공기가 외부 공기와 섞여서 내방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 배기구에 헤파 필터가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 여기에 있는 환자들이 중충도가 높지 않은 헤파 필터에서 충분히 걸러져도 재순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해기 방식을 보실까요? 전해기 방식은 말 그대로 모두 외부에 있는 공기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실내에서 배기된 빨간 화살표가
전부 다 배기팬을 거쳐서 밖으로 나가고 있죠. 네, 한 번 쓴 공기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급기되는 공기는 모두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서 온습도를 조절하고 급기팬을 통해서 내부에 급기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한여름이나 한겨울이나 굉장히 뜨겁고 차가운 공기를 온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고도의 감염관리 시설에는 적합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감염관리시설 구성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관리시설은 그 시설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감염 설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용 범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중소병원이나 의원급들은 일반 종합병원과는 다르게 굉장히 간단한 코어 구조를 갖고 있거나 합쳐진 동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전문화된 감염관리 시설처럼 동선 분리가 이루어진다던가 아니면 구역을 세세하게 나눈다던가 이렇게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사례를 보고 과연 해당 시설에서는 어떤 것들이 좀 주안점으로 적용돼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압 진찰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찰실의 경우 대부분 의원급들의 진찰실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의원급들은 대부분 복합상가 안에 있는 경우가 많죠. 물론 단일 건물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아마 상가나 복합상가나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복합상가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승강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기가 뒤섞이고요. 동선 분리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 안에서의 공기 흐름을 잡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격리 외래 도면을 제가 소개시켜 드린 건데요. 이 격리 외래 도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안에 있는 12번이 출입구에 있는 전실입니다. 가능하다면 의원에 들어올 때도 이런 전실과 같은 공간이 있는 구조가 있어서 이 안을 한번 거치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음압기가 있어서 승강기라던가 의원 밖에 있는 공기가 들어오더라도 여기에는 음압을 통해서 한번 배기가 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의원 안에 다른 실로 가는 동선이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미리 동선 분기가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진찰실 안에 음압기를 놓으시게 되면 이제 환자가 진료했을 때 마스크를 벗거나 해서 공기가 더 오염되는 경우 이런 공기가 대기실로 나가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진찰실에 음압기가 있어서 음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대기실이라던가 기타 다른 실에 있는 공기들이 모두 진찰실로 빨려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대기실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림에 이제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진찰과 대기에 필요한 그 이외의 공간들 사이에 문을 설치해서 공기가 혼탁해지지 않도록 두 공기가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불가능한 구조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작고 아니면 좀 복잡한 구조일 수도 있을 텐데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진찰실에 음압기를 놓게 되면은 물론 진찰실에 음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진찰실 공기는 밖으로 못 나가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의 진찰실에서 만약에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여기를 소독을 해야 되면은 다른 진찰실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압 진찰실을 설치하시더라도 최소한 2개는 설치를 하셔서 소독하는 동안에 다른 곳을 쓰신다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진찰실은 4개가 있는데요. 이 4개의 진찰실에 모두 음압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굉장히 큰 음압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아마 하나의 진찰실에 음압을 형성하는 것보다 더 공기를 빨아들이는 힘이 클 겁니다. 그러면 그 힘이 대기실 공기, 널스 스테이션 공기, 기타 다른 공기들을 다 빨아들이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기실은 안전하겠지만 오히려 마스크를 벗고 있는 진찰실 안에 있는 분들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대기 공간 안에 의사 환자든가 다른 환자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진찰실을 무조건 음압을 다 돌리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사용하는 실만 운영을 하신다던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병실입니다. 지금 두 가지 케이스의 병실을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는 좀 많이 눈에 익으신 스타일이고 하나는 아직은 한국에 좀 많이 없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첫 번째인 경우에는 전실이 양압이 돼서 공기를 밖으로 빼내는 형태예요.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전실이 양압이 돼서 공기를 불러내면 저 복도에 있는 공기가 음압격리병실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겠죠. 반대로 음압격리병실에 있는 공기가 복도 쪽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음압격리병실이 음압이라면 불어온 공기가 병실을 통해서 왔다가 음압격리병실에서 배기가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 좀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의료진이 환자를 진찰하시고 난 다음에 나갈 때는 보호복이 오염됐다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전실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오염된 공기를 내 보호복에 있는 오염된 것들을 불어내기 때문에 그게 자칫 복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계획이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많이 적용된 사례는 오른쪽에 있는 병실입니다. 복도에서부터 차례대로 음압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도가 평압이게 되면 전실 하나는 마이너스 2.5파스칼 한 단계 낮고 음압병실은 마이너스 5파스칼 두 단계가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배기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도면에 보시는 것처럼 환자 머리맡에 벽 쪽에 배기구가 있어서 이쪽에 배기가 되는데요. 화장실에서 배기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냄새가 병실로 나오지 않게끔 하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병실의 음압이 가장 세게 되면 화장실 공기도 병실로 빨려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안에 냄새라던가 습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좀 더 압을 낮추는 경우입니다. 그럼 환자 머리맡에 이렇게 배기구를 두는 이유는 환자에서 나오는 오염원을 빨리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머리맡에 놔둔 경우에 환자가 기침을 한다던가 재채기를 할 경우에 다른 곳으로 퍼지지 않고 바로 배기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환자 머리 쪽 벽이 두꺼워지는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좀 상황이 여의치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못할 경우에는 환자 머리 쪽의 천정에 배기구를 다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실에서 급기구와 배기구 위치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달아야 되는데요. 음압병실에서 배기구는 반드시 환자 머리 상부 천정이거나 환자 머리 근처에 있는 벽으로 배기를 하셔야 되고요. 급기구는 환자 발치 쪽에서 급기구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기구가 발치 쪽에 있고 공기가 환자의 머리 쪽으로 흘러가게끔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의료진이 들어왔을 경우에 환자 발치 쪽에서 접근을 하게 되죠. 환자 머리 쪽으로 이동합니다. 상대적으로 발치 쪽의 공간은 의료진의 공간, 머리 쪽의 공간은 환자 오염의 공간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공기의 흐름을 발치에서 머리로 흐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실과 병실과 화장실의 단계를 단계 둘 경우에는 차압의 단계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지금 봐도 전실, 병실, 화장실 3단계가 생겼죠. 그래서 단계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설비가 조금 더 보강이 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안정적인 공기 흐름으로 통해서 환자의 오염된 공기가 복도까지 나가는 위험도가 훨씬 많이 줄어들고요. 전실에서 옷을 벗는다 할지라도 보호복을 벗는다 할지라도 그 공기가 복도가 아닌 병실로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깥의 복도 구역에 있는 의료진들이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평면은 음압격리 병실이 있는 병동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 중에 2번 케이스가 되겠네요. 전실이 있고 병실과 화장실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복도는 음압이 없는 평압인 복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은 음압을 위한 구역을 한번 나눠본다면 각각의 병실 구역이 되겠죠. 복도는 평압이니까요. 그러면은 각각의 병실을 음압이 설정되는 구역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전실 한 단계 더 낮춰서 병실, 그다음 한 단계 더 낮은 화장실로 음압의 단계를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도는 평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의료진들은 보호복을 복도 또는 지정된 다른 공간에서 입고 전실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출입 시에 하나의 전실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같은 전실 공간이라도 바닥에 테이핑을 한다던가 좀 가시적인 공간의 구분을 통해서 들어가는 루트와 나오는 루트를 나눴으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나올 때 대부분 전실에서 보호복을 벗고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는 동선상에서 벗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동선상에서 벗고, 또 그 동선상에는 폐기물 캔이 있어서 바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공조계통은요, 비음압이 형성된 일반 의료진들이라던가 지원 공간, 그리고 병실 공간, 이 두 공간의 계통이 분리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물론 병실에서 있는 배기구에는 헤파 필터가 달려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공부했었던 전해기 방식과 내부 재순환 방식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 얘기를 해보면, 이 경우에는 전해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은 한 단계 더 격리 수준이 강화된 병동의 평면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지정 격리병상급이 이 평면을 사용하고 있고요. 중증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감염관리 시설입니다. 보시게 되면 색깔로 칠해진 부분이 음압구역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비음압구역입니다. 이전에 보셨던 병동은 복도가 평압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복도까지 음압을 걸면서 더 공기의 유출을 막아낼 수 있도록 한 단계를 두는 거죠. 색깔이 진할수록 음압의 단계가 짙어지는 건데, 도면에서 보면 파란색 화살표가 있고 빨간색 화살표가 있습니다. 파란색 화살표는 의료진들의 동선을 나타낸 거고요. 빨간색 화살표는 감염 환자 또는 폐기물의 동선을 나타낸 겁니다. 비음압 구역에서 보통 의료진들이 보호복을 갈아입는다던가 하고요. 이제 음압구역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10번이라는 전실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이 동선으로 이동될 수밖에 없다면 거기엔 반드시 전실을 두어야 되고요. 음압을 형성하셔야 돼요. 물론 전실의 앞뒷문은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로 해서 들어간 다음에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려서 바깥으로 유입된 공기가 일단 배기가 되고 난 다음 그 다음 문을 열고선 음압구역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올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의료진들은 들어온 곳으로 다시 나가면 안 돼요. 나가는 출구의 동선을 따로 마련해서 그 동선상에 보호복 탈의 공간을 마련한다던가 필요하면 샤워를 하고 갱의를 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기의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복도인 9번을 중심으로 볼까요? 복도인 9번의 음압 복도에 있는 공기가 과연 어디로 흘러가겠느냐 보게 되면 전실인 2번하고 그 위에 5번이 보호복 탈의실인데요. 복도보다 보호복 탈의실과 전실이 음압이 한 단계 더 낮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당연히 공기는 그쪽으로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럼 전실로 들어온 공기는 병실을 거쳐서 화장실로 들어가서 배기가 될 거고, 다만 보호복 탈의실은 5번 보호복 탈의실은 보호복을 벗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농도가 굉장히 오염 농도가 진한 곳이에요. 그래서 샤워실에 있는 공기가 보호복 탈의실 쪽으로 와서 샤워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공조계통도 다른 비음압 구역의 공조계통과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되고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었던 전회기 방식 있죠. 내부에서 한 번 쓴 공기는 절대로 다시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외부 공기로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또 환자가 화장실에서 쓴 물, 폐수도 일반 폐수와는 다르게 모아서 거기서 소독 후 방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도 격리하지만 쓴 물도 격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 병동을 임시 감염관리시설로 전환하는 데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병원마다 평면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동선 체계나 코어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이런 방법이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순서대로 한번 조성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음압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음압을 구성하려면 불필요한 공기가 섞이지 않도록 바운더리를 정해야 되겠죠. 격리구역을 지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도면에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는 승강기와 승강기 홀이 있고요. 왼쪽에는 병실과 복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이 승강기들은 의료진도 이용하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승강기인데요. 불행하게도 코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제어하고는 층간 이동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승강기는 청결구역으로 남겨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승강기에서 나와서 보호복을 갈아입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럼 병실이 있는 복도 끝부분과 승강기홀 경계선에 문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승강기에 있는 공기가 병동 내부로 흘러가지 않도록 일단 막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도와 병실이 이제 독립된 구역이 되게 되는데요. 보통 일반 병동을 격리병동으로 전환할 때 이동형 음압기를 쓰시기 때문에 이동형 음압기는 대부분 각 병실의 창가 쪽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병실이 음압이 되는 거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복도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양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복도에서 각각 병실로 흘러 들어가게끔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하나를 더 하게 된다면 이 복도의 공기를 급기를 좀 더 늘려준다면 평압보다 살짝 양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좀 더 공기 흐름이 더 뚜렷해질 것 같습니다. 의료진이 들어갈 때는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완전히 다르면 좋겠지만 사실상 이런 구조에서는 그게 불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들어간 문으로 다시 나오는 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호복을 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보호복을 복도에서 탈의하겠느냐?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의료진의 통행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복도에 있는 공기가 병실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병실에서 묻혀 나온 오염물질이 그 옆방으로 흘러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호복 탈의 공간은 나가기 바로 직전의 공간을 지정하셔서 보이시는 것처럼 보호복을 탈의하고 그리고 다시 청결구역으로 나갈 수 있는 동선 분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보호복 탈의 공간은 보호복이 오염된 거잖아요. 굉장히 농축된 오염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음압을 통해서 배기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복도의 공기가 보호복 탈의실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보호복 탈의실에 있는 공기가 승강기 홀이라던가 복도로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음압을 형성하는 거죠. 그런데요, 일반 병실을 격리병실로 전환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하나가 있어요. 도면에 보시게 되면은 점선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화장실입니다. 거동이 가능한 환자가 있는 병동일 경우에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복도를 환자가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인실이 됐든 1인실이 됐든 간에 그 병실 안에 화장실이 반드시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요양병원의 사례처럼 비거동 환자가 입원돼 있고 이제 다른 것들은 의료진이 케어해주는 상황이라면 그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거는 병원의 의료 계획을 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승강기, 공용구역을 청결구역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병실과 승강기홀 사이에 문을 설치해가지고 구역을 지정하는 것. 이 문이 문 한 짝이 아니라 전실의 형태로 돼서 음압이 구성된다면 더더욱 좋겠죠. 하지만 이거는 어찌나 그 병동의 평면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실을 설치하시고 어쩔 수 없다면 문이라도 하나 설치하셔서 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선상에 나갈 때 보호복을 탈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여의치 않다고 해서 지금 평면에 보시면 왼쪽 끝부분에 내부 계단이 하나 더 있는데요. 나는 진료를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아래층에서 벗고 나가려다. 이거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위층에서 오염된 보호복을 입고 아래층까지 다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해당 층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동선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환자 이송 시에는 어떻게 할까요? 동선 분리가 돼서 승강기 하나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이동형 음압 카트를 쓰신다든지 휠체어를 쓰신다든지 아니면 기타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아니면 환자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이동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동 동선은 소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환자 이동 동선을 지정을 하실 때 소독이 가장 용이한 동선으로 잡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밖 기존의 공기조화 시스템이나 급배기 시스템이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물론 차단을 시키셔야 돼요. 이 병동이 다른 병동의 급배기 설비와는 차단이 되던가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뭐 급기만 열어놓으니까 괜찮지 않냐고 하시는데요. 사실상 막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계적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원천적으로 좀 봉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 병동의 병실에 들어가는 급배기 설비의 개통은 다른 곳과 분리해서 놓고요. 철저하게 분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병실 같은 경우에도 이동형 음압기를 쓰시는데 병실에 들어가는 급기 공기가 이동형 음압기의 배기 능력보다 더 많게 되면 음압이 걸리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같이 보셔야 돼요. 급기의 그 량과 배기량을 보셔가지고 여기에 음압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1층이라던가 다른 층의 동선이라던가 시대 구성은 사실상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느 병원이나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급의 병원은 사실상 승강기가 있는 코어가 하나 정도이고 그 앞에 홀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실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1층에서도 비슷한 구조라면 승강기 홀과 1층의 다른 실들 사이에 물리적인 구분이 있어서 승강기를 통해서 환자가 이송된다 할지라도 소독을 할 때 다른 실까지 다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역을 설정한다는 것은 음압을 쓰기 위해서 공기의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것도 있지만 추후에 오염에 대비해서 소독이라던가 관리 영역을 제한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적합한 구역을 설정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이 됐든 아니면 음압격리병실이 됐든 국가지정 입영 치료병상급의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격리병동이 되었든 아니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일반 병동을 개조하는 것이 됐든 첫 번째로 할 것은 뭐냐면 어디까지 음압을 놓을 것이냐라는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외의 공기와 섞이지 않게끔 하고 내가 음압을 가장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구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음압 수준과 공기의 흐름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크게 바운더리를 결정하셨다면 그 다음은
출입 동선이에요. 환자라든가 의료진이 어떻게 출입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럼 그 출입 동선상에서 전시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나갈 때 보호복 탈의를 어디서 할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게 진찰실이 아니라 오래 머무는 실이라면 병실을 포함해서요. 그 안에 화장실이 있어서 감염 환자, 또 의심 환자가 불필요하게 밖을 돌아다니는 동선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병실 같은 경우에는 안에 화장실이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되겠죠. 설비는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재순환 방식이 일부 있을 수 있고 전해기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 의원급이라던가 소규모 병원에서 전해기 방식을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배기구에 헤파 필터를 장착을 하신다던가 전해기에 대한 요소를 최대한 억제를 하신다던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에어컨, 그러니까 재순환을 하면서 쓰는 에어컨이라던가 페인코일 유닛 이런 것들은 오염구역 안에 가급적 놓지 않아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재순환 방식 일반 의원급들에서는 그러면 냉방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쓰셔야 된다면 그 공기를 빨리 밖으로 빼낼 수 있도록 환기 횟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음압격리병실이 있는 병동이라던가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과 같이 굉장히 격리 수준이 높은 병동은요, 반드시 전해기 방식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폐수 처리도 일반 폐수와 다르게 분리해서 소독해서 내보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일반 격리병실, 의료법상의 일반 격리병실이 있는 병동은 그 병원의 의료계획에 따라서 어느 수준의 환자를 받을 것이냐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폐수를 분리하느냐 마느냐 어쨌든 결정이 되겠죠. 하지만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급은 반드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감염관리시설에 어떤 환자가 들어가겠느냐, 그 다음에 그거를 대상으로 어떠한 의료계획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감염관리시설의 구조가 달라지고요. 구조와 함께 거기에 적합한 설비의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음압기를만 놓는다고 해서 그 병실이 또는 진찰실이 안전하게 되는 건 아니겠죠. 오히려 그럼 음압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기가 다 진찰실로 들어와서 의료진과 진찰하는 환자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염관리시설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든 요소를 다 설명드리지 못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의 주요 사항을 보고 어떠한 예시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설에 대한 구조와 그 다음에 사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원칙으로 모든 시설을 다 얘기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들 요소를 하나하나 짚어나가다 보면 어느 정도의 시설에 맞는 설비와 구조를 계획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윤영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